비 오는 날, 서 있는 여자. 대학 시절에 친구가 이사를 했다고 하길래 구경도 할 겸 몇 명이서 우르르 놀러 가기로 했어. 친구 자취방은 대학생 전용방 치고는 뭐 이 정도면 살만하네 싶은 그런 수준이었지. 신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낡은 곳도 아니었어. 건물은 3층짜리였어. 입구에 좁은 계단이 있고 안쪽으로는 1층 방들로 이어지는 복도가 있는 구조였지. 그 복도 너머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 친구 방은 2층 끝방이었어. 그날은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우린 근처 슈퍼에서 산 술이랑 안주꾸러미를 들고 친구네 집으로 향했지. 건물 입구 계단에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산을 젓고 있는데 같이 간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악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야. 깜짝이야. 왜 그래? 뭔 일 있어? 아니, 좀 놀라서. 민망해하는 친구의 시선을 따라서 계단 안쪽, 자전거 보관소로 이어지는 통로를 슬쩍 들여다봤는데 나도 순간 멈칫했어. 어둑어둑한 통로 전등 아래에 웬 여자가 혼자 서 있는 거야. 30대나 40대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의 여자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 옷차림이었어. 머리카락도 새까매서 그런지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를 배경으로 하얀 얼굴만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였지. 여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 아니, 얼굴이랑 눈은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우릴 보고 있는 건 아니었어. 그냥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 이건 좀 놀랄만 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린 여자에게 살짝 목례를 하고 2층 친구 집으로 올라갔어. 방에 들어가자마자 우린 방금 본 여자의 이야기를 꺼냈어. 밑에 웬 이상한 사람 있더라? 무섭게 시리. 그나저나 저런 데서 뭐하고 있는 거래? 그냥 건물 사람 아니야? 만약 건물 사는 사람이라면 왜 자기 방에 안 들어가고 거기 있는 걸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정작 거기 사는 친구가 인상을 썼어. 나 막 이사 왔는데 그럼 무서운 얘기 좀 하지 마. 그렇게 투덜거리는 친구를 뒤로 하고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다 보니까 그 여자의 존재는 완전히 잊어버렸어. 밤이 깊어 새벽쯤 됐을까? 마시고 있던 술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친구 2명이 편의점에 다녀오기로 했지. 나랑 집주인인 친구는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나갔던 애들이 다시 돌아온 거야. 야, 그냥 우리 다 같이 가자. 그 여자분 아직도 거기 있어. 너무 무서워. 설마 그럴 리가. 집주인 친구는 찝찝해했지만 다들 술 기운이 돌아서 그런지 담력 시험하는 기분으로 다 같이 내려가 보기로 했어. 계단을 내려가면서 슬쩍 안쪽 통로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 있었어. 우리가 처음 봤을 때랑 조금도 틀리지 않은 모습 그대로 여잔 멍하니 먼 곳을 보면서 서 있었어. 우리가 이 건물에 온 지 벌써 몇 시간이나 흘렀는데 그동안 계속 저 자세로 저 자리에 있었던 걸까? 설령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 편의점으로 가는 내내 저 여자의 정체가 뭘까 토론을 했어. 그러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인사를 한번 건네보겠다고 했지. 술 기운에 용기가 좀 생겼었나 봐. 하지만 돌아와 보니까 여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친구들은 의아해했지만 난 내심 안도했지. 그날은 자고 다음날 아침에 집에 왔는데 별다른 일은 없었어.
그러고 나서 얼마 뒤 그 자취방의 친구가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야. 벌써 이사해? 너무 빠르지 않냐? 그 여자가 계속 있어. 친구 말로는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여자가 통로 전등 밑에 서 있다는 거야. 비가 그치면 사라지는데 그게 너무 기괴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지. 그 여자의 이상한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 이해는 가지만 그것 때문에 이사까지 하는 건 좀 오버 아닌가 싶기도 했어. 친구는 자기가 그 여자한테 말도 걸어봤다고 했어. 꽤 대담하다 싶었지. 안녕하세요. 저 2층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저번에 친구들이랑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했거든?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내 쪽으로 눈길조차 안 줬어. 그냥 가만히 천장 쪽만 보고 있어서 대화가 전혀 안 됐어. 친구는 그렇게 관리회사에 문의도 해봤지만 딱히 해결 방법이 없었대. 비만 오면 아침이건 낮이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야.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지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니었어. 하지만 어쨌든 너무 기분 나쁘고 무서워서 빨리 나가고 싶다는 게 친구의 말이었지. 그거 귀신은 아니야. 분명 사람이야. 야, 근데 그게 더 무섭지 않냐? 비 오는 날 거기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말이야. 도대체 그 여자 정체가 뭘까? 결국 친구는 반년 정도 만에 그 집을 나오고 말았어. 여자의 정체는 끝내 알 수 없었지. 어쩌면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어둑어둑한 전등 밑에서 여전히 서 있을지도 몰라. 스마트폰의 귀신. 이건 제 친구인 T가 겪은 일인데 꽤 소름 돋는 경험을 했더라고요. T는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졸음이 오면 잠드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SNS나 유튜브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더래요. 하지만 방 안을 쑥 둘러봐도 딱히 변한 건 없었죠. 뭐지 싶으면서도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 싶어서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머리맡에 두려던 찰나 그 불안함의 원인을 깨닫게 됐대요. 꺼진 스마트폰 화면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니까 자기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런데 T는 그때 자기 얼굴이 아닌 무언가가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은 새까맣고 난 머리가 짧은데 화면 속에 비친 얼굴은 머리카락이 길었어. 분명히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였어. 깜짝 놀란 T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면서 스마트폰을 내던졌대요. 그러고는 다시 확인해 보려고 조심조심 화면을 들여다봤지만 당연하게도 이번엔 자기 얼굴만 비치고 있었죠. 잘못해서 공포 사이트 같은 데 접속했던 거 아니야? 제가 물었더니 T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화면은 분명 꺼져서 어두운 상태였고 무서운 건 근처에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T는 꼭 필요할 때 빼고는 거의 스마트폰을 보지 않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 다시금 깨달은 게 있대요. 사람들 말이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 진짜 주변을 둘러보면 열의 9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잖아요.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다들 똑같이 스마트폰이랑 눈싸움을 하고 있는 광경은 정말 기괴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T가 스마트폰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본받아서 좀 줄여봤더니 둘 사이의 대화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게 귀신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진짜 무서웠어. 그래도 덕분에 스마트폰을 안 보게 됐으니까 좀 고맙기도 해.
T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깨달은 게 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결국 거울 같은 거잖아요. 거울에 얽힌 괴담은 참 많지만 우린 그걸 24시간 내내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니까 가끔 그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투첸의 무서운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떻게들 들으셨나요? 비 오는 날만 나타나는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와 휴대폰에 비친 정체 모를 존재에 대한 이야기. 확실히 요즘 다들 핸드폰만 보면서 살잖아요. 저는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지 않았었던 시대도 겪어봤었는데 확실히 그 시대가 낭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고 잠자리 잡으러 다니고 이런 추억들도 있고 주말마다 개구리알 잡으러 부모님이랑 등산 갔었던 추억들도 있고 거의 이제 맨날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그랬었던 때를 겪어봤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져서 뭔가 좀 삭막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하이프로 응원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음 괴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